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401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4만원입니다. 3월달에도 지금 마이너스 42만원까지 내려갔고요. 이제 진짜 더 이상 손실 보면 안됩니다. 지금 그 누적 손실이 99만원입니다. 100만원 손실이 마지노선인데요. 여기서 더 빠지면 마음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완전히 그 배팅하는 매매하는 패턴을 확 바꿔가지고 금액을 확 줄여가지고 손실 안 나는 쪽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지금 돈 버는 그 손실을 만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손실이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다시 그 소액으로 해갖고 만원, 2만원씩이라도 계속 복구를 하는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이 참 힘드네요.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실력 부족이다. 맨날 배팅하면 종목 잡아고 배팅하면 세력들한테 당해가지고 뒤통수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하고 나면 이러고 이제 느끼고 돈은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배팅을 확 줄여가지고 차라리 잘 안되겠다 싶으면 안 좋으면 매매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손실을 좀 안 보도록 해야 되겠다. 수익보다 손실 안 생기도록 하는 매매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침 방송할 때 제가 오늘 시장이 반등을 시도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등을 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약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반등 안 나올까 싶어서. 일단 금요일에 미증시가 나스닥이 1.76% 빠졌는데 이 빠진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 내용이 문제였었어요. 실리콘밸리 파이낸셜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SVB라고 보통 표현하던데요. 이 그룹이 지금 파산 처리가 돼버렸어요. 금요일 장 후반에 갔을 때만 해도 파산 가능성 이랬었지 싶은데 장 끝나고 나서 후반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예금 인출이 막 들어오니까 거래 중단시켜버리고 파산 처리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주 쪽으로 이 파급 효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리먼 사태가 폭락하던 그런 느낌 그게 생겼었고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분위기가 막 그 블랙 먼데이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그 연방 정부에서 예금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그런 쪽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태 수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산하도록 안 놔놓고 연방 정부에서 예금했던 사람들한테 예금자 그 자금을 좀 더 보상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아침에 미국 선물 지수가 좀 강했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이 거의 한 1.8% 1.9%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나스닥 선물 나오기 전에 제가 반등을 생각했던 이유는 암호화폐는 그 계속 그 휴일 없이 그냥 계속 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암호화폐를 계속 지켜봤는데 이게 그 회복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달러 기준으로 2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19,000 얼마였는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22,36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SVB 사태 일어나는 그 즈음에 폭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되돌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아침에 악재가 어느 정도 그 해소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반등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환율도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301원까지 내려왔고 10년물 국채금리도 3.684까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좋게 지표가 좋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SVB 파산이 됐던 이유가 연준에서 금리를 너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올려버리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이 돼버리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또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고금리에 이 은행에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채권 팔려 그러니까 채권이 반토막 나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수익성 악화
18억 달러인가 뭐 여튼 그 정도 되는 채권을 팔았는데 12억 달러밖에 못 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거의 한 반토막 나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에 투자해놨던 부분이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위기가 왔다 이렇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대로 연준에서 빅스텝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면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회사들이 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봐도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자꾸 올리는 게 이제까지 저는 봤던 게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고 미국 기업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미국이 저거 좋으니까 뭐 저건 탄탄하니까 뭐 올리도 왜 하겠노 뭐 다른 나라 다 망하더라도 자기들 살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는데 정작 자기 나라에 있는 은행이 파산해 버리니까 파산하는데 대놓고 더 올릴 수는 없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긴축 우려감이 완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파산 부분이 연방정부에서 잘 지급 보증을 해가지고 이것만 해결이 돼버리면 문제가 없이 해결돼 버리면 긴축 우려감이 완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그 블랙먼데이를 생각하고 있다가 연방정부에서 지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 반전해가지고 그나마 좀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살아난 것 같고요. 살아났다기보다는 위험에서 살짝 벗어났다 이렇게 정도. 여기서 만약에 뒤로 밀려가 쭉 빠져붙으면 심각한 상황으로 갔을 건데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침에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대충 한 이 정도 선에서 반등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순간에 조금 당황했어요. 이게 와 이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미국 선물 지수까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빠질까 해서 약간 혼란이 좀 왔었고요. 그다음 그 이제 이유를 쭉 찾아보니까 그 일본 증시가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본 증시가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쭉 빠져버리니까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선물 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증시 중에 일본 증시나 대만 증시를 이제 참고해서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일본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금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참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미국 선물 지수가 오르고 있으면 얘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뒤로 쭉 더 빠져버렸거든요. 이게 장중에 한 1.5%대까지인가 많이 빠졌었어요. 쭉 밀려버려가지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미국 선물 지수는 반등 나오는 것 같은데 금요일날 급락해놓은 상태에서 일본 증시가 빠져버리니까 이 금융 관련한 문제가 아시아 쪽에 문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밀리니까 덩달아서 그냥 국내 증시가 밑으로 쭉 밀려갖고 빠졌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이었던 거는 후반으로 가면서 일본 증시가 그나마 낙폭을 좀 줄이면서 투자 심리가 좀 호전돼 갖고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외국인이 또 한 1,400억 정도 코스닥을 매수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오늘 그 이 반등은 하락이 멈추고 돌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꼬리 달고 말 올렸으니까 보통 이렇게 말 올리면 아래 꼬리 달고 쭉 말 올리면은 이제 하방 쪽이 해결이 됐으니까 위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볼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꼬리만 가지고는 하락이 멈췄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사태가 연방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지금 지탱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다른 쪽 금융기관 쪽 그와 유사한 SVB하고 비슷한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버렸을 경우에 충격을 더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은 나왔지만 불안감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 지금
SVB 하나만이 아니고 다른 쪽도 지금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리먼 사태 이럴 때도 보면 처음에는 뭐 그러다가 확 빠져가지고 그 지구에 종말이 오는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 때문에 아마 장 초반에 그 밀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걱정되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돼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좀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사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때까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맨날 손실 보니까 힘이 안 나네요. 그래도 또 하던 거 마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반등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종목들은 다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목을 정말 못 잡았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종목인 것 같아요. 종목 못 잡으면 지수가 올라가도 돈을 못 버는 거고 빠졌다가 반등하는데도 내 종목은 밑으로 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종목 다 하락했습니다 오늘. 정말 기록적인 그래서 다 손절했고요. 한일단조는 이것도 생각을 좀 잘못했습니다. 한일단조는 금요일날 장 끝날 때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이 실적 좋게 나오면 세력들이 그걸 빌미로 해갖고 패대기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좋다고 매수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갖고 이제 막 매도를 쳐갖고 누르죠. 누르고 나서 손절 다 시키고 올라가더라도 손절 시키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올라갔던 이 양봉이 문제였었는데요. 마지막 종가에 따라 들어갔다가 지금 계속 연거푸 며칠째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유니크도 올라갈 때 따라갔다가 그 다음날 한 25만 원인가 날려버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가 배팅을 하거나 뭐 오버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여기 추가로 더 잡았던 이유는 북한에 잠수함에서 SLBM 발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안 좋으니까 북한 위협에다가 실적 괜찮으니까 이 종목 정도는 안 빠지고 잘 버티지 않겠네 이런 생각하고 잡았는데 그거 뭐 무시하고 그냥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300만원치 잡았다가 100만원 손절하고 그것도 밑에서 손절하고 지금 200만원 남겨놨습니다. 요것마저도 상황 봐서 다 정리해버릴 생각입니다. 지금 오버해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누적돼가지고요. 제대로 지금 오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좀 진정될 때까지 웬만하면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아침에 움직이는 종목 보고 맞춰가지고 매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장중에 매매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좀 힘들어요. 보니까 신성델타테크 이거 오늘 뭐 현대차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쫙 올라갔는데요. 이거 상한가 다 끌었다가 종가에 뚝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거 지금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따로 드는 사람들이 손절해야 되는 타임이 돼버렸죠. 상한가 들어가 버렸으면은 지키거든요. 또 지켰다가 내일 갭으로 뜨는데 상한가 못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아니네 그러고 이제 이거 물린 사람들 지금 순식간에 한 5% 마이너스 나버렸죠. 여기 따라 들어간 사람은 5% 손실 났는데다가 이걸 이제 더 불안하니까 또 던지니까 밑으로 더 빠지게 되겠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만큼 지금 종목이 많이 힘듭니다. 제가 해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오늘 KGTS 이 종목 단타로 한번 해봤었거든요. 여기쯤에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일부 이익 실현했는데 문제는 이게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먹은 게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100만원 잡아갖고 25만원인가 이익 실현했는데 나머지는 여기 내려와 버리니까 샀는 가격 그대로 내려와 버리니까요. 꽝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조차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요정도고요. 돈도 못 벌고 잘 안되는데 말 길게 하면 오히려 더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 정도 하고 한일단조는 상황 봐서 이건 뭐 꼭 급하게 손절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위협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다른 전쟁관리주들도 지금 뭐 눈치 보기 하고 있거든요. 한방 터질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 봐서 일단 5,470원인데요. 이 가격대에서 팔리면 정리를 다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좀 진짜 더 이상의 손실은 안 된다는 마인드로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소액으로 그 조금씩 그 목표 수익을 하루에 5만 원 정도로 확 줄여 가지고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장에 대응 잘 하시고요. 이것을 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